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 중으로 관련 측근들이 사저 입주 시기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여지를 뒀었습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특별 사면된 때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그분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며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회복과 치료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며 퇴원일이 정해지면 사저에 내려가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 병원 측과 최종 논의가 끝나면 퇴원 및 사저 입주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랜드폴스 상원 의원이 지난 14일 비과학적 방역으로 막대한 국민의 재산 피해와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며 국립보건원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를 해체하고 그 수장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984년부터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를 맡아온 파우치 소장은 지난 2년간 미국 백악관 최고 의료고문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왔으며 비필수적 사업체를 휴업 폐쇄시키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로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파우치 소장은 각 권고는 당시의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팬데믹 기간 과학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초반에는 백신 2회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했었지만 이후 75%, 80% 이상이라고 말을 바꿨고 나중에는 70%, 90% 사이 그 어딘가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효능에 대해서도 당초 감염 예방이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중증과 입원을 줄여준다고 초점을 달리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정부가 과도한 방역을 피하려고 하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 대통령과 불화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파우치 박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의 복권 관련 대책을 변호해왔었습니다. 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심각한 권력 남용이 발생했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정책 실패가 잇따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대응기관의 납세자 세금 집행에 대해 책임과 감독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의원은 어느 누구도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자금지원법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를 알레르기성 질환, 감염성 질환, 면역성 질환 등 전문 분야별 3개 기관으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장직을 없애고 대신 각 연구소 이사진이 권한을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이사진은 5년 임기로 근무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 소장이 권고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내 거의 모든 보건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주정부가 각종 방역 지침의 근거로 삼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상 제한 없는 권한을 휘둘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는 직원 2,400여 명, 한 해 예산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기관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 기자회견에 단독으로 참여해 대형 기관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독단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16일 금년 들어 10번째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 사격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발사체가 일정 고도 이상을 비행하지 못하고 우리 군 탐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합참은 발사체가 비행 중 폭발했는지 아니면 추락했는지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가 어떤 기종인지 세부 재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 발사가 이뤄진 순환인 점을 고려해 ICBM 관련 시험 발사인지 여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순환 비행장에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각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보도했었습니다. 지난해 상의를 벗고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유출돼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중국에서 또다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이 제조되는 장면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5일 후난성의 한 싼차이 제조 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방영했습니다. 싼차이는 중국 절임식품의 하나로 가시나 배추를 소금 등 양념과 향신료를 이용해 절인 뒤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이날 폭로된 영상에는 싼차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맨발인 채로 싼차이 절임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포장하기 전 싼차이를 비닐봉지나 포대에 담아 방치하고 일부는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CCTV는 이 업체 외에도 제조 환경이 비슷한 다른 싼차이 제조업체 3곳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인 캉스푸를 비롯해 주요 식품 기업과 상하이, 후베이, 쓰촨 등 전국 식품 유통회사에 싼차이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이 즐겨 먹는 식자재로 싼차이 컵라면 등이 중국 전역에서 소비되며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규격화한 절임 작업장이 있어 그곳에서 생산되는 싼차이는 불순물이 거의 없지만 모두 수출용 제품이라며 제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싼차이는 불순물이 섞일 수 있지만 발각이 돼도 1천, 2천이 아닌 하나 19만에서 38만 원 상당의 벌금만 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캉스푸 측은 방송 이후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업체와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싼차이가 사용된 제품을 모두 봉인했다면서 식품관리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사관 측은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에 확인한 결과 한국 수출은 안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깨끗한 김치 이미지가 중국에 의해 더러운 김치로 세계인들에게 인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루소키 정보당국은 우리의 고유 음식을 깨끗하고 영양이 많은 전통 음식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처를 취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